이번 문제도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소리는 그래프로 이해를 할 때는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라는 소리인데, 그래프 형태로 그려보게 되면은 얘가 제일 아래쪽, 그 다음 이게 제일 위쪽, 이런 뜻이죠. 그죠? 같아도 됩니다.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그러니까 요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와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계다라고 한다면은 이 직선은 이렇게 이 사이를 마구잡이로 움직일 겁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은 이 n 값과 n 값이 여러 개의 값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세요.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을 물어봤죠. 이거는 m과 n이 하나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m값 하나, n값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렇게 값이라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 문제는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직선 자체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접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질문을 보고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관계 과연 그럴까 확인해 보면, 자,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3x 더하기 2랑 x제곱 빼기 4x에 더하기 4랑 같다고 놓고 이 양을 하면 2x제곱에 빼기 4x에 더하기 2가 되죠. 그러면 2를 약분시켜주게 되면 x제곱에 빼기 2x에 더하기 1은 0이 나오면서 이 두 개를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x는 1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1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접하는 지점의 좌표가. 중근은 접한다라는 사실 알고 있죠? 얘랑 얘랑 연립했더니 중근 나왔다라는 소리는 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x좌표가 구해졌으니까 y좌표는 뭐 여기든 여기든 대입해보면 되겠죠. 대입을 해보게 되면 4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1,4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동시에 접하면서 직선이 지나가는데 그때 m값, n값 구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 접한다. 접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판별식이 0이다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온다.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빠릅니다. 판별식으로 보는 건 당연히 다 할 줄 알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 함수와 요 직선이 접하는 상황이죠. 아니면 요 함수와 요 직선이 접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요 함수와 요 직선이 접한다라는 걸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와 그죠? 얘가 접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같다고 나왔을 때 x제곱 빼기 x에 더하기 4랑 mx 더하기 n이랑 같다고 나왔을 때 식을 정리해서 풀면, 정리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에 m 더하기 1의 x에다가 더하기 4 빼기 n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을 풀면 중근 1이 하나 나와요. 그죠? 1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곱식의 형태로 보면은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x 빼기 1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봐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쪽 전개하게 되면 x제곱에 빼기 2x에 더하기 1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동일한 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m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 거고 4 빼기 n이 1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m 값이 1이고 n 값이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하게 되면 10이 나오면서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프로 풀어야지만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래프로 푸는 방식들을 연습해 놓으세요. 앞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 성립할 때 점 a, b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죠. 지금 이 강의 자체가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도형의 길이 또는 자취의 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앞의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의 크기 관계가 나와 있을 때는 이 중에 두 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마지막 하나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부터 그려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상수함수죠. 이렇게 상수함수가 그려질 겁니다.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자, 요 그래프는 꼭 지점을 구해보게 되면은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마이너스 1,3이면 마이너스 1,3 여기쯤 어딘가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3이다. 자, 근데 직선이 지나가죠. 직선이 지나가는데 a 빼기 1의 x에 더하기 b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쪽이 얘보다 커야 됩니다. 크거나 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쪽이 커야 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커야 됩니다. 단 하나라도 예외 있으면 안 돼요. 직선이 만약에 이 직선이 정상적으로 a 빼기 1이 양수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위에 있지만 이쪽이 무조건 아래쪽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 빼기 1이 기울기인데 음수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양수가 나오지만 여기가 음수가 나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양수 또는 음수를 가지게 되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관계가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 말은 a 빼기 1은 어쩔 수 없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는 1이다 이 말인 겁니다. 자, a가 1이다. 그럼 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b만 남게 됩니다. b만. 그죠? 자, b만 남게 되는데 이 b라고 하는 애는 b만 남게 되면 상수함수죠. 이렇게 상수함수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요 사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느냐? 마이너스 2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3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죠? 요 2차 함수의 꼭지점까지. 그래서 요 사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b는 범위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a, b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다 라는 말은 자취의 개념입니다. 잘 모른다 하더라도 들어보세요. 뒤에까지 공부 안 했다라는 학생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취라고 하는 건 요 좌표가 우리가 여기 x좌표고 y좌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x축, y축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취, 도형의 길이를 물어볼 때는 이게 x축, y축이라 잡으면 안 되고 여기를 a축, b축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a는 1을 어떻게 보냐면은 x는 1처럼 보는 거예요. x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죠. 수직하게. 근데 a는 1인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수직하게. 이렇게 1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B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도 3까지죠. B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도 3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보고 여기가 3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제한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만 제한시키겠다. 그렇게 되는 도형의 길이입니다. 직선의 길이죠. 또 요 길이는 여기서 요거 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에서 부등식도 물어볼 수 있고 직선도 물어볼 수 있고 자취라고 하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 속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거의 전범위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알겠죠?